몇 명이 돼야겠다. 바로 하는 거야 지금. 와! 여러분, 저희 시험 끝나고 나서 뭐 봤습니까? 시험 보는 거. 바이올린 말고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과학시간에. 완전. 걱정 완전히 막 일하는 세포 같아, 일하는 세포. 맞아. 그래서 일하는 세포를 재밌게 보고 그들에게 이 PPT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아니야. 그들에게. 그래서 사례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들이라는 게 혈구잖아요. 일하는 세포들이 막 주기장처럼 막 뭐 하죠. 근데 대부분 주인공은 혈구들이다. 일반 세포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 세포 그들이 아니고 그 혈구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혈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면역을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그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너무 멋있어. 네. 카리스마 있어. 자, 그들이라고 하면 이런 적혈구가 될 수 있겠고 또 이런 백혈구가 될 수 있겠죠. 너무 멋있어. 자, 그래서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혈구들은 이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골수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골수 아닌데 이게 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혈구학부도 있고 백혈구 아기방도 있고 혈소통 아기방도 있고 여기 막 혈구들의 아기들이 있죠. 여기 재민이처럼 이렇게 모자 쓰고 있고. 자, 이렇게 혈구들은 뼈 속 안에 있는 골수에서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 골수는 황색 골수와 적색 골수로 나뉩니다. 적색 골수에서는 혈구가 생성되는데 황색 골수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요. 여기 직장인 있죠? 직장인 청년이라고 해줍시다. 이 청년이 적색 골수라고 생각하고 이 할아버지 있죠? 이 할아버지가 황색 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적색 골수는 좀 더 젊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유동 인구고, 그리고 황색 골수는 이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정년퇴직하신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데,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의 모든 골수는 적색 골수이고, 그리고 나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점점 황색 골수로 바뀌어서 거의 다 너무 노인이 되게 되면은 적색 골수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의 일은 무엇인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을 중심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 그 모든 세포, 모든 혈구들의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조혈모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원래 그 전능세포라고 하는데, 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저 맨 위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거대 핵세포가 될 수도 있고, 호영구가 될 수도 있고, T림프가 될 수도 있고, 형제세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골수성이랑 림프성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골수성 하면은 흔히 약간 혈관을 주로 이동하는 그런 세포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약간 적혈구 있죠. 혈소판 있고, 그리고 여기 막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백혈구 애들이 있어요. 근데 림프구들은 약간 알파벳 들어간 게 많아요. 일단 NK세포, T림프구, B림프구 이렇게 알파벳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는 주로 림프관을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할 거는 이게 백혈구 동지인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 자세히 말하면 호중구라고 부르죠. 일단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의 약 40%에서 70%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군대로 치면은 그냥 흔한 보병 있죠. 그런 보병이랑 가깝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혈관 안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구의 형태에 있다가 혈관 밖으로 나면 아메바처럼 이제 딱히 정해진 형태가 없는 그런 현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1차 면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1차 면역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병원체가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해가지고 얘네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수명이 제일 짧아요. 근데 애니에서는 얘네가 계속 안 죽고 나오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얘네는 한번 섭취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려요. 자살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가면은 저희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은 호상구인데요. 호상구는 우리 몸의 혈액 내에서는 1에서 3%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혈관 밖 조직이 혈관 밖 조직에는 10% 그 100배 정도 많아요. 여기 배가 누락됐네요. 100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군대로 치면 특전사와 가까운데 왜냐하면 여기 말했듯이 삼식작용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기생충 같이 거대한 병원체를 공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구충약을 안 먹게 돼도 기생충이 저희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생충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은 호상구들이 막 여기 달라붙어요. 엄청. 진짜 쉴 새 없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생충 죽는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는데 동영상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맛있네요, 선생님. 네, 실제로 호상구도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고형기구인데요. 이제 가끔 가다가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말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도 이 고형기구는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많이 없어요. 얘네가 뭐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밝혀진 것만 보자면 우리 몸에서 가장 보기 힘든 존재입니다. 0.5에서 1%를 차지하고요. 군대를 치면 통신병과 가까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그곳에 가가지고 막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막 방출하는데 이때 히스타민이란 혈관 벽을 느슨하게 해서 백혈구나 다른 림프구들이 좀 더 잘 혈관 밖이나 안을 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기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동그라미들 엄청 많죠. 이거는 헬이고 여기 동그라미 엄청 많잖아요. 이게 과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과립구로 나뉘기도 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비만세포인데요. 이제 이 비만세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 혈관에는 없고 조직에 존재하는데 똑같이 호양기구랑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히스타민을 방출해요. 근데 이 히스타민이 너무 과도하게 방출됐을 때 아토피나 알러지의 주 원인이 돼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알러지로 병원에 가면은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주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호양기구랑 되게 닮아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 과학자들은 호양기구랑 비만세포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섹시해. 네? 뭐야, 자, 어떻게 보니까 너무 갔는데, 자, 뒤에 나오는 세포의 이름을 맞추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명하세요. 백지는 뭐예요? 그거는 제 사심 채우려고 넣은 건데요. 촬영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뒤에 일하는 세포 보면서 많이 봤잖아요. 맨날 뛰어다니긴 했는데 누군지. 그쵸? 얘 막 애들 흑역사 생성하고 막 사진 막 뿌리고 이러는 애잖아요. 질베르트 소녀. 얘 누군지 아세요? 얘? 네, 나오는군요. 수지상세포. 네, 수지상세포 맞습니다. 상기성? 자, 그래서 수지상세포인데요. 우리 몸에 상피세포처럼 최전방에 위치합니다. 얘가 잠시만요. 얘가 얘예요.
이렇게 막 연결돼 있죠. 이렇게 수지상세포가 왜 수지상세포냐면 나무처럼 약간 가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직접 세포를 먹기도 하는데 이런 세포를 먹으면 이제 항원제시라고 해서 얘네들이 왔다고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하는데 일단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하는데 일단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면은 면역세포들이 이제 얘네가 들어왔던 걸 알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그때 사이토카인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애들 흑역사 보면서 다시 활성화되는 거 보셨죠?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T세포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부터는 이제 림프구죠. 우리 몸의 10%에서 40%를 차지하고 그야말로 군대의 세계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하는 세포에서 본 T세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헬퍼 T세포라고 해서 헬퍼 하면은 돕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면역의 사령탑이에요. 모든 면역을 진두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헬퍼 T세포가 있고, 그리고 T세포,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체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 암세포 보호한 여자애 있죠. 그래서 제어성 T세포라고 부르는데 T세포가 막무가내로 날뛰어가지고 일반 세포를 못 죽이게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 보이듯이 폭주하는 거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근데 가끔 가다가 암세포도 그냥 일반 세포를 인식해가지고 잘못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B세포인데요. B세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10%에서 40%를 차지해요. 그리고 군대로 치면은 후방에 있는 포병대인데요. 기억세포와 형태세포로 나뉘기도 합니다. 근데 B세포의 진짜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B세포가 이제 항체를 생성해요. 저희가 항체 하면은 우리 백신 왜 맞아요? 항체 생성하려고 만들죠. 그렇죠. B세포가 2차 면역이죠. 1차 면역은 즉각적인 반응이고 2차 면역은 주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발동되는 면역인데, 이처럼 항체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죽이는 그런 2차 면역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NK세포인데요. NK세포는 이제 풀어서 말하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군대로 치면 헌병대 또는 경찰이에요. 주로 우리 몸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같은 이상세포들을 주로 공격하는 게 NK세포 같은 세포들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크로파지인데요.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에는 애니에서는 되게 상냥한 모습으로 나오죠. 무기는 상냥하지 않죠. 근데 막 도끼 들고 막 철퇴 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마크로파지는 군대로 치면은 약간 엄청나게 강력한 부대던가 아니면은 해병대 같은 느낌인 게, 왜 그러냐면 일단 공격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배식세포라고도 불리는데, 일단 마크로파지를 설명하면은 마크로가 크다라는 뜻이고 파지가 먹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처럼 아주 거대한 세포가 병원체를 아예 쓸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대하다고 말한 이유가 이게 혈소판이고요. 이게 적혈구고, 이게 T세포고, 이게 뽀용기구고, 이게 호중구고, 이게 호상구인데 마크로파지가 엄청 크죠. 이렇게 실제로 겁나게 큽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발표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것 같은 티가 팍팍 나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데뷔는 언제 할 거예요? 네? 있지 데뷔는 왜?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사심을 채우기 위해 넣었는데 이걸 촬영할 줄 몰랐네요. 데뷔는 언제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